마지막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헌법재판관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봅니다. 직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하야를 선언했다고 좀 봅니다. 듣기에 따라 다른 게 저는 그걸 듣고 심금이 안 울려가고 범죄자가 나는 명예퇴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횡령한 거 그 눈 감아줘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때 갔을 때. 그거 마시지? 사실. 네, 그래요. 쉽게 드셔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예. 아니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을 이 말씀 그렇게 하고 그럼 믿어줘야지. 왜 이렇게 불신으로 하십니까? 맞아, 그래. 네, 뭐 한번 맞아요. 믿고 넘어가시죠. 네. 아니, 진짜 불안한 건 맞다. 네. 결국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4월 선고설 네. 현실화. 이제 뭐 3월 선고는 이제 지났다고 봐야겠죠. 그때 김광일 기자님 며칠 선고라고 생각했었죠? 우리 예상 며칠을 했어? 3월 달이었죠. 아니 뭐전 계속. 우리 3월 14일 있었었고 네. 저만 3월 28일 오늘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사실 물 건너간 거잖아요. 아 그러네. 나는 되게 브로드하게 얘기했는데 3말 4초에 될 것이다. 3말 4초? 아 그래요? 꾸준히 3말 4초 범위가 되게 넓지 사실은. 아니, 저는 네. 저는 바램은 파면이에요.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엄을 해서 나쁜 것도 있지만 다음 차기 정권들한테 계엄 정말 면허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정치 상황을 군권 통치로 대응하겠다라는 그 면죄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당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기각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왜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안에서 엄청 싸우고 있는 겁니다. 뭘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에 추천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그 전 재판관보다 훨씬 더 정파성이 센 사람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덕수 탄핵 총리 그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지만 위헌위법 아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지.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보고 약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냥 버티겠다. 지금 이런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보도 보셨죠? 평의가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대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야간까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견을 좁히려는 평이었는데 지금은 출근해서 2시간 하고 그냥 집에 간다는 거예요. 2시간 평의를 생각을 해보면 10분 정도 쉴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왜 늦어지겠어요?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그걸 걱정한다는 4월 18일 넘어가면 기각 가능성이 사실 그냥 상당히 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추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나이브하게 보면 안 된다. 저는 그 게임하듯이 보는 사람, 물론 장기판 이렇게 해석을 하듯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평론할 때 좀 인간의 욕망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가령 저랑 이기인 최고위원이 뭐 헌법재판관이어서 뭐 그 결정문을 쓴다고 쳤을 때 이견이 생기진 않을 것 같아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막 멱살 잡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죠. 다른 당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인용 찬성 여론이 80%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탄핵한다고 해서 뽕똥 나고 그러지 않아. 근데 지금은 뭐냐면 팽팽하게 진짜 조금만 칼집만 넣어도 뭐 찢어지는. 내전 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뭐 심지어는 실제로 서부지법 가가지고 난동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재판관이면은 단 한 뼘의 책도 잡히지 않고 싶을 것 같아. 왜냐면 막 써놓고도 한 번 더 보고 뭐 결론이 내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발표하면 너무 졸속으로 보이지 않겠냐고. 물론 그 사람들 설득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 안 그래도 찢어져 있는 여론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이 갈라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내면 되거든. 뭐 근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설득하고 뭐 이런 시간이 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떤 좁혀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이나 다른 국민들이 말을 너무 한가한 얘기다. 지금 뭐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뭐 명문인 결정문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진다는 거야? 라고 이제 비판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헌법재판관들 지금 집 앞에 와가지고 막 꽹과리 치고 막 집값 떨어져라 그러고 이러는데 왜 빨리 그거 안 하고 싶겠습니까? 본인들이 제일 빨리 좀 그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4월 18일, 4월 17일 이전에는 선고가 저는 나올 걸로 보시는 거예요? 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부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2월 말에도 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뭐 3월 14일 날란다, 뭐 21일 날란다 계속해서 온갖 억측을 했으나 일정만 뒤로 네, 밀려서. 지금 뭐 나온 게 없잖아요.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렇다면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선거 이후의 상황을 전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어떠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진짜 사실상의 내전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방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보는데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이를테면 저는 일관되게 지금 이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떠한 결론이 나도 승복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만약에 기각이 날 경우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뭐 이제 언론인이지만 그러면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란 혐의는 공소시효도 없으니까 그리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이 법을 바꾸든 아니면 정말 장기 집권을 하든 해서 뭐 이 재판을 안 받게 하든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법을 바꾸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니까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계엄 2나 이런 어떤 다른 방식을 해서 본인이 이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실질적인 통치를 이어가는 방법밖에 생각할 보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져 가지 않을까. 예컨대 계엄을 했을 때 언론사 단전단수 있었고 이를테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도면이 나갔거든요. 1순위 아니었어요 여기? 저희 뭐 애석하게 1순위는 아니었어요. JTBC가 1순위였나? 한겨레랑 MBC 맞아요. 한겨레 뭐 이렇게 왔던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도면 유출이 이제 양천구청을 통해서 계엄군으로 나갔었던 이제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만약에 섬뜩하다. 정말 기각이 되면 섬뜩한 일들이 더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헌재 판결 나면은 어느 쪽이든 승복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승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권자인 국민들이 다수 국민들이 그걸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말하는 그거란 아까 이긴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통치권자한테 12월 3일에 그 행위가 괜찮은가라고 면허증을 줘버리고 그래서 뭔가 뭐 국회와의 교착 상태가 벌어지면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해서 유리창 깨고 다니고 뭐 정보부대를 선관위에 뭐 보내서 직원들 끄집어내고 이게 괜찮은 행위인 나라를 다수 국민이 수용할 것인가? 수용 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헌재가 그렇게 말했던 헌재는 내가 신이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를테면 우리 지질대책회의하면서 이렇게 서로 말 갖고 네.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특히 그중에 권력이 가장 큰 사람 하나가 난 이 말 갖고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옆에 있는 사람 패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용인해주게 되면 이 장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닌가. 헌재의 결과가 아니라 그런 나라인 상태를 국민들이 수용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물리적인 충돌이 되는 게 왜 요새 그러잖아요. 볼리비아가 역사 독립하고 200년 동안 쿠데타가 193번을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쿠데타의 종류가 다 있었어. 반정 쿠데타, 친위 쿠데타, 우파 쿠데타, 좌파 쿠데타. 그리고 최근에 또 190 몇 번째 쿠데타가 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0번 채우겠는데? 면허증을 줘버리니까 다음에 정권 바뀌면 민주당도 이걸 정치적 카드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용한다고요? 수용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기각되는 상황이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예. 상상이 안 되는데 선거 날짜가 지금 안 잡히는 게 죽겠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설이 있잖아요. 그럼 2심 선고 연계해서 2심 선고가 나왔을 때 28일 날 오늘 나왔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럴 거네요. 연계설이 맞다면. 근데 오늘조차 공지가 안 나온다면 월요일도 물 건너 간 거고 보통 이틀 전에 공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월요일도 물 건너 간다라는 건 다음 주까지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SBS 임찬종 기자가 대드락이라고 표현하던데 진짜 5대3일 수 있다. 탄핵 심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교착.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고난쟁이 심판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만약 그 심판 때도 한덕수 총리 때도 꼭 윤석열 대통령 측과 가까운 의견을 들어준 재판관들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이에요. 꼭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이 그 세 사람이 같은 방향성을 보였으니까 맞아요. 윤 꼭 대통령 들어가 있더라고. 판결도 같은 방향성을 갖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반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 올 기각이 나왔었어야 되는 거라고 좀 보는데 오히려 반대 문영배 재판관 등은 그냥 인용을 때려버리니까 확실하게 정파적으로 갈려 있는 건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의 탄핵 심판 평의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편결을 그러니까 기각인지 인용인지 말을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만 평의 중에는. 논의한다면서요. 근데 거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평의를 2시간밖에 안 하고 포기하는 건 아닐까. 최악의 사정을 가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모릅니다. 사실은 아니, 우리 다 뇌피셜이지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튼 지금 주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건데 그럼 만약에 기각 나면은 뭐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난리 나는 거지. 2년 동안 교착 상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기각 나서 교착 상태가 벌어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폭력적으로 진짜 내전처럼 되는 거라서.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저희가 아는 걸 저 같은 잡놈이 아는 것도 모를까요? 잡놈. 나같이 그냥 뭐 아무 무책임하게 떠드는 사람도 예측할 수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부에 뭔가 사정이 생겼나 보네 라고 하고 기다리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최대한 선회해서 해석하면 우리 선회하면 그렇죠. 말씀인데 그런 상식이 벌어지지 않는 순간의 회의체는 네. 그냥 이른바 누군가가 골통 부리는 거예요. 콘클라베 방식이 그렇잖아요. 합의 안 되면 끝까지 선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꼭 반대 찬성 말 안 하더라도 난 조금 더 생각해 볼래. 나는 아직 그 결정 안 했어. 그러면은 1시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회의 의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면 저 사람은 각하삘이구나 라고 재판관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마지막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헌법재판관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해서 완강하게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다 이렇게만 주장했으면 헌법재판관들도 이건 좀 아닌데 싶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제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제가 이번에 여기서 대통령직으로 직무를 복귀시켜 주시면 정치개혁과 개헌을 완수하겠다. 그 사명을 갖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명시적으로. 저는 그게 컸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아니 대통령이 지금 자기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기각을 시키거나 각하시켜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해도 자기의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 사람을 파면을 해야 되느냐. 파면하면 분명히 논란이 클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직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하야를 선언했다고 좀 봅니다.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선언까지도 재판관들이 고려를 하고 있지 재판관들이 않나. 그렇게 순진할까요? 듣기에 따라 다른 게 저는 그걸 듣고 심금이 안 울려가고 범죄자가 빵에 가는지 마는지 하는 거 재판장에서 내 정년에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명예퇴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횡령한 거 그 눈 감아줘. 뭐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속았던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갔을 때. 신주호 대변인은 네. 당의 논리를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거 맛이지 사실. 네, 뭐 그냥 그래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래요. 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예. 아니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을 이렇게 말씀 그렇게 하고 그럼 믿어줘야지. 왜 이렇게 불신으로 하십니까? 그래. 그래도. 네, 뭐 예. 한번 맞아요. 믿고 넘어가시죠. 네. 짐짓 불안한 건 맞다. 네. 결국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국민들이 갈라진 국론이 분열되고 화합되는 것이 결정될 텐데 헌법재판관마저 갈라져 있으면 과연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를 할 건가 라는 걱정이 듭니다.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근데 4월 11일 날 날 것 같아요. 마지막 주. 마지막 주. 왜냐하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재명 2심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논리가 섞였다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재보궐 선고를 또 합니다. 근데 재보궐 선고의 향배에 따라서 금요일 날 판결을 낸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민심을 살핀 다음에 또 금요일 날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거든요. 그럼 내년에 할 것 같은데. 4월 11일 날 그 주에는 다행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주에 하지 않을까. 정치 이벤트를 다 피하다 보면 마지막 주가 남는다. 다 피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냥 선거하는 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선거 결과 보고 한다는 소리 안 듣게 4월 2일에 그냥 해줄 수도 오전에. 있겠네요. 오전에. 아까 이정주 기자의 돗자리. 네. 이정희 맞춰서. 기자님 며칠이라고 하셨어요? 4월 1일. 왜죠? 뭐 왠지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하면 사실 만우절이라서
아 그러네. 이게 기각이 아닐 수 있고. 이기인 최고님께서 외조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한국에서 제일 황당한 말이 외조거든요. 몰라 아무도. 아니, 그냥 자기 근데 마음대로 떠드는 거거든요. 4월 2일 날 잘못하잖아요. 그럼 재보궐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 당연하죠. 우리가 아. 재보궐 선거 이번에 뭐 큰 데가 없다고 하지만 부산 교육감이 있어요. 부산 교육감 선거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4월 2일 날 선거하면. 아니 이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아니 저희 후보를 안 내는데 교육감 후보는. 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선거들에 관련해서 이게 뭔가 재판관들이 그걸 따져가면서 한다? 잘 모르겠어요. 예, 보궐선거에 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 근데 생각보다 뭐 지방의원이라 하더라도 막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내려가서 선거 운동 해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긴 최고 말씀 중에 저는 아까 만우절은 피할 것 같다. 그건 좀 저는 나름 이해가 가네요. 아, 왜냐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거 규제하면서 나는 만우절 믿는 사람이라서 그 4월 1일 피한 다음에 4월 2일부터 시작한다면서요. 4월 1일 화요일인데 네. 딱 화요일에 나오기 좋거든요. 근데 어. 4월 1일 나면 그럼 만우절날 탄핵 인용됐잖아. 내지는 너무 기각됐잖아. 장난 같긴 하지. 그러니까 4월 1일 날 하려고 그랬으면 오늘 선고했어야 돼요. 그 공지를. 공지로 오늘 해야 했어야지. 되구나. 이틀 그래서 전이니까 안 3일 돼요. 전이니까. 네.